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 진행자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는 카공족이라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은 102분이다. 카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한 기사를 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요. 김 대리는 빠져도 될 것 같아. 혹시 배제?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 지금 변제? 저기요, 조심하세요. 이건 시비?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육아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잘 갔다 와.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육아는 눈치 줄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네. 요즘 보면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50대인 제가 볼 때는 다방이라고 불렀어요. 차를 파는 방 이런 뜻이었었죠. 그랬는데 그게 카페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소파 같이 낮은 데로 있었고요. 테이블도 이렇게 낮았었어요. 근데 요즘 카페는 올라가면서 마치 집에서 있는 책상같이 바뀐 데들도 많죠. 또 훨씬 더 높게 벽을 보고 바라보게 있는, 창가를 바라보게 있는 책상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카페 커피로 마시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거 조용하기만 한다면 공부하기 좋겠는데 하고 오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도서관에 복잡한 자리에 할 거 없이 좋은 차도 마시면서 여기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면서 카페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까공족이 아니라 카공족, 카페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카공족이 나오게 됐죠. 문제는 카페 주인 입장에서 테이블이 많지 않은데 한 사람이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오를 수 있는 하루 매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카페에서는 흔히 얘기할 때 회전율이라고 불러요. 하루에 한 테이블에 손님이 몇 명이나 들어서느냐. 4인용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10팀이 갔다 갔다. 그렇게 되면은 앉았던 사람 최소 음료 20잔 정도는 팔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한 사람이 오래 있다 보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조사를 해봤던 모양이에요. 카페에 공부하러 오는 손님도 손님이니까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있다 가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그게 102분. 1시간 40분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 거죠.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응답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서 회전율 면에서 한 테이블이 적어도 이 정도 지나면은 한 번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나온 걸 거예요. 카공족 때문에 또 나온 단어가 있죠. 백색소음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요? 좀 지저분한 청바지에 뭐가 묻었다 하게 되면 처음엔 깔끔하게 있지만 좀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는 것처럼 뭐가 좀 묻으면 오히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변의 소리도 이 농인분들께서는 사실 잘 모르실 텐데 너무 조용한 것보다 뭔가 좀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있거나 주변에 바람 부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이런 것들 자연에서 아주 작은 거슬리지 않는 소리들이 있는 걸 좋아한다. 이게 있으면 오히려 더 평안하다. 그래서 백색소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원래 카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수다를 떨고 하는 곳인데 좀 갑자기 너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카공족을 보면 제가 막 대화를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왠지 제 잘못 같고 그런 분위기가 좀 싫거든요. 요즘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손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카페에서 편하게 차 마시려고 그러는데 얘기도 못하게 이렇게 해? 라고 아주 애매하게 바뀌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카페 자체에서도 이 카공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노량진에 있는 어떤 카페는요 다른 데 가다 보면 책상 높이가 공부하기 편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만 지점이 낮아요. 그리고 의자도 지금 여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허리를 세우고 똑바로 앉을 수 있잖아요. 의자가 낮거나 높아요. 그래서 어딘지 불편하게 만들고
한동안은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노트북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전기, 그 다음에 무선 와이파이 같은 걸 제공했다면 이제 그거를 줄여나가는 것들도 방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 이거는 손님들이 오래 있어서 매상이 안 오른다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린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가장 좋은 방식은 카페하고 손님들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잘 안 되니까, 제 친구 하나도 그 카페에서 가끔씩 공부를 하는데요. 이 친구는 2시간 이상 있게 되면 음료를 1시간쯤 지난 후에 한 잔 더 주문한대요. 카페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실제 공시생들이나 카공족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운 경우도 많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교수님도 백색 소음을 위해서 카페 가서 공부하시고 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 카페들이 요즘 너무 시끄러워져서 제가 가는 쪽에서는 가면 귀마개를 갖고 가게 되고요. 그냥 혼자 공부할 때보다는 좋은데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막상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참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커피 하나를 사면 커피 예를 들면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이런 말도 있던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1시간 반, 90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얘기하다 보면 2시간, 3시간도 있게 되잖아요. 근데 작은 가게라면, 영세하다면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카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이 꾸준히 와서 장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부하는 쪽에서는 한 3, 4시간 정도 있으면 좋겠다. 제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도 애매하고 서로 의견도 많이 달라서 아무래도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사실 슬픈 건 공부 안 하고 일을 하면서 잠깐 쉬는 카페가 돼야 되는데,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취업이 쉽지 않고 또 들어가도 딴 데서 자격증 같은 걸 쌓아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쪽이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코인 노래방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나눠서 칸막이식으로 공부방을 만들면 어떻겠냐 라고들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참 속상한 현실이에요. 적당히 소음도 좀 있으면서, 그래서 집에 혼자 공부한다는 느낌 말고 더 편안하게. 제가 듣기에 농인분들하고 몇 분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게, 우리도 백색 소음이 있다. 혼자 있는 거 싫어서 소리는 아니지만 TV를 켜놓는다든가 내지는 촛불 같은 걸 하나 켜놓는다든가, 시간이라면 불을 바꿔놓아서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해놓는 경우들, 이게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적막한 것보단 낫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 여쭤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 주변은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네. 뭐 굳이 그게 농아인이라서라기보다는 어르신들? 아마 농아인 어르신들이 좀 많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 나이에 가까워서 그래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카공족에 대해서 대화 나눠봤고요. 굉장히 저는 재밌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고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많이 눌러주세요.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